네, 안녕하세요. 예. 그 식사는 하셨어요, 점심은? 예. 그 대답이 영 힘이 없으시네. 예. 저는 가정학과에 있는 노용균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추석이고 또 이제 추수도 해야 되고 가을 거지도 해서 이제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또 도시나 이런 지역하고 달리 농촌 지역에서 특히 갑자기 열이 많이 나는 질환들이 있어요. 뭐 쭈쭈가무시나 유형출혈 이런 병들이 걸릴 위험성들이 있어서 오늘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첫 번째 주제는 가을철 주의해야 할 열성 질환입니다. 그 가을이 되면 바빠지시잖아요. 예, 이게 또 추석도 얼마 안 남아 있고 또 나락 벼가 다 익으면은 추수도 해야 되고 또 추석 되면 또 벌초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밖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가을철에 이 농촌 지역에 계시면서 꼭 좀 조심해야 될 병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진드기가 옮기는 열성 질환, 쯔쯔가무시에 대해 알아볼까요? 쯔쯔가무시는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논이나 어디 들판에서 일하고 그럴 때 진드기가 있어요. 진드기.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는 진드기가 뭐 이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데 들어가서 그걸 물게 되면 그 균이 들어가가지고 한 1주나 10일 있다가 열이 나고 오한이 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증상이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열이 나는 게 특징이에요. 열. 예. 그러니까 열 나고 또 의식이 춥고 또 뭐 기침도 하고 좀 이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감기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않다 보면 심해지면 이게 간을 망가뜨리고 또 그래서 토하기도 하고 또 울렁거리기도 하고 피부에 전신에 두드러기나 이런 발진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가장 문제는 뇌로 가면 뇌수막염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전신으로 다 이 균이 퍼져버리면 콩팥이 망가지면 신부전이라는 병이 생겨요. 그래서 이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가서는 콩팥이 망가져서 소변도 안 나오고 노폐물이 요독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간이 망가져서 혼수 상태가 오거나 그래서 사망하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쯔쯔가무시증은 최근 꾸준히 발병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10년 전에 비해 무려 6배나 감염자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감기로 알고 그냥 약만 먹고 그냥 며칠 있으면 좋아지겠지 하는데 그게 10일 되고 그러면 아주 위독해지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 병들이 이제 농촌에서 특히 이제 봄, 5월, 6월하고 특히 이제 가을철이 되면 굉장히 그런 그 위험성이 굉장히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병원 걸리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안 걸리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예.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병을 안 걸리도록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예방한다고. 예. 쯔쯔가무시 예방법 자세히 알아두세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진드기 같은 게 안 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밭에나 논에 가서 일을 할 때 긴 팔 옷을 입고 특히 이제 여름철에도 타고 그런 것도 긴 팔 또 긴 바지를 입고 그리고 이제 논에 물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그 들어갈 때는 맨발로 들어가지 말고 꼭 장화 같은 걸 신고 들어가셔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꼭 일하고 와서는 뭐 목욕을 한번 하고 혹시 어디에 물려 있지 않는지 이런 것도 한번 꼭 보는 게 좋습니다. 예. 농촌 곳곳에 숨은 위험,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라는 병은 뭐 때문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뭐가 물어서? 진드기 같은 게, 예. 진드기가, 예. 잘하시네. 금방 오셨는데도. 진드기가 물어요. 예. 진드기가 무는데
렙토스피라증이라는 것은 벌레가 무는 게 아니라 이 웅덩이나 이 물 속에 그 세균이 살고 있다가 우리 특히 이제 반일도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추수하고 그러면 논에 들어가면 물이 조금 이렇게 좀 찰박찰박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 속에 균이 살고 있다가 우리 몸에 있는 뭐 다리나 손이나 이런 데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 속으로 균이 들어가 가지고 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가 문다기보다는 상처가 생기니까 그래도 똑같이 열이 나고 나중에는 간도 망가지고 콩팥도 망가지고 그래서 그 병에 걸려서 상당히 고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논일이나 특히 물이 있는 논일 할 때는 꼭 맨발이나 이렇게 하지 말고 꼭 장화나 아니면 장갑 같은 걸 끼고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상처가 있는 경우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잘 지켜주시면 좋으세요. 조금 늦게 마을회관에 도착한 어르신. 아이고, 요귤에 쫄으면 비가 그런데 낯익은 얼굴이죠? 뵀던 분이시네. 네. 원장님 막내 아들. 아하, 막내 아들에 대한 사랑을 전국에 고백했던 어르신이네요. 막내 아들이 제일 연락 많이 하나 보다. 야, 보니까 밥 주고 왔어요. 제 회장님. 누구? 제 아버지. 아, 아버님이 계세요? 여기 회장님. 아버님이 아니라 일간의 회장님. 아, 노인회장님. 아버님이라는 게 그냥 말씀 영감한테 밥 주고 왔다고요? 아니, 영감이 그냥 차려 먹으라고 하면 되지 무슨 뭐 밥까지 주고 그래요. 아니 또 있네. 저 연세가 많아가지고 네. 차려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근데 가장 좋은 건 나이 먹어서까지 이렇게 두 분이 사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이렇게 밥도 좀 잘 챙겨 드리시고 같이 모시고 나오시죠. 혼자 오셨어요. 가시오. 저기서 뭔데? 아니 밥 차려주러 가는 거 같이 오시지 왜 안 하느냐. 그리고 이제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가을철에 조금 이제 우리가 농사도 하고 들 일도 많이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병이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병이 있어요.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유행성 출혈열도 주의해야 합니다. 들쥐가 있잖아요. 들쥐들. 예, 들쥐가 이렇게 우리는 안 보이지만 이 뭐 논이나 밭 뭐 이런데 산에 들쥐가 돌아다니다가 들쥐도 먹고 나면은 뭘 싸겠어요? 들쥐도 이 개나 짐승들도 뭘 싸요? 배설물. 예. 우리 배설물이라고 하니까 고상한 것 같은데 똥하고 오줌을 싸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바이러스 균이 들어 있어서 오줌하고 변에 남아 있는 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는데 뭐 제초 작업을 한다거나 벌초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뭐 풀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옷을 말리게 되면은 먼지가 일어날 거예요. 먼지가. 예, 먼지가 일어나는데 아까 말했던 그 배설물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먼지 속에 들어와 가지고 숨을 쉬게 되면 그게 우리 호흡기로 들어와서 그게 병을 일으키는 게 이제 그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병이에요. 유해성 출혈은 피가 몸에서 많이 나는 겁니까? 예, 그 우리가 출혈열이라고 그래서 뭐 코에서 피가 나오고 입으로 피를 토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이 내부 장기에 있는 콩팥이나 간이나 아주 모세혈관 같은 데서 혈관이 다 망가지니까 그래서 출혈이 이렇게 바깥으로 물론 멍이 들기도 하고 이런 증상도 있지만 이 내부 장기에 생기는 거기서 출혈이 생겨서 피가 출혈이 되면 쇼크가 오거든요. 우리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디 다치면 출혈, 우리가 사고가 나서 어디 팔이 부러지거나 무슨 사고가 나서 피를 많이 쏟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부 장기 내에 출혈이 생길 수도 있어서 병명이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가을철 열성 질환,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야외 활동 후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봐야 하고요.
긴 옷과 장화 착용은 필수. 언제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갈 게 아니라 미리미리 아프기 전에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도 하시고 또 뭐 생활 습관도 좋게 하시는데 그래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방접종, 특히 이제 노인이 되시면 꼭 해야 되는 독감이나 대상포진, 폐렴 같은 예방접종을 좀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예방접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의 농부에게는 정기적인 예방접종이 필수인데요. 내 건강 미리 지키는 습관, 첫 번째, 독감 예방접종. 겨울에 겨울철을 되면 열 많이 나고 목 아프고 몸살 게 있고 하는 독감이 걸리잖아요. 독감. 그러면 이게 독감이 굉장히 그냥 일반 감기가 아니라 독감 말 그대로 감기긴 감기인데 독하게 오는 감기예요. 아주 열도 많이 나고 근육통도 심하고 그러고 나중에 가서는 폐렴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독감이 안 걸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독감 안 걸리게 하는 좋은 방법. 예, 예방접종이에요. 예방접종. 근데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그렇게 오더라고요. 예. 그게 모두 뭐 100% 타는 아니고 그게 이제 훨씬 적게 오는 거죠. 그리고 그전에는 그 예방주사를 맞으면 아주 약간 혈액이 오더니 예. 이제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그런지 왜 그런지 맞아도 그냥 되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만약에 그거 안 맞았으면은 더 되게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약하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는 뭐 DPT니 뭐 BCG니 뭐 이런 거 소아마비니 하는 건 누가 주로 예방접종을 맞아요? 애들이 맞잖아요. 애들이. 근데 어른들 성인이 되고서도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가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노인분들이 꼭 맞아야 되는 게 독감 예방접종을 가을에 맞아요. 가을에. 예방접종은 어떤 원리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걸까요? 어떤 균에 걸리는 폐렴이나 독감이나 이런 게 안 걸리도록 예방접종을 하는데 독감이 있으면 독감균을 아주 약하게 해가지고 균을 일부러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몸에서 이겨내가지고 이 균이 들어오면 내가 그 항체라고 그러는데 그 항체가 생기면 다음에 균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예방접종을 하고 나시면 뭐가 나실 수 있어요? 예방접종을 맞고 나면 열이 좀 날 수가 있어요. 열. 예. 열이 조금 아주 많이 나지만 열도 있고 오한도 들고 아주 약하게 감기 기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약간의 열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어제 좀 있으면 한 10월 달쯤 되면 10월 중순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들은 본인이 뭐 2만 원도 내고 3만 원도 내고 해서 맞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분들, 노인분들은 국가에서 돈을 받고 해줘요? 예, 무료로 해드려요. 무료로. 한 10월 되면 아마 다 연락이 올 거예요. 언제 가서 맞아라. 그 이제 보건소에서도 맞기도 하지만 개인 의원에 가도 그건 다 가서 예방접종 하러 왔다고 그러면. 그래서 여기 이제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또 아니면 관절염 같은 거로 병원에 가시잖아요. 또 소화도 안 되고 뭐 위에 아프면 또 위압 받으러 갈 때 10월 달 가면 독감 예방접종 같이 해주라고 그러면 다 노인 어르신분들은 무료로 꼭 맞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예방접종은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매년 맞아야 되는데 이 독감 같은 경우는 그 해마다 독감도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뭐 홍콩 독감도 있고 뭐 스페인 독감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러면 그 해 올해는 이런 형태의 독감이 유행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게 주사제 예방접종약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맞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0월 달
적어도 11월 달까지는 맞으셔야 되고, 만약에 깜빡하고 못 맞았다. 그러면 12월, 1월 달이라도 맞으셔야 돼요. 특히 이제 한 12월, 1월 되면 이 인플루엔자,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10월이나 11월 달에 못 맞았으면 꼭 병원에 가셔가지고 독감 예방 접종을 하셔야 돼요. 예. 내 건강 미리 지키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또 혹시 대상포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대상포진. 네. 대상포진이 뭐 어떤 병이에요? 좀 퍼진 거. 점이 펴진다. 뭐가 나와서야 딱딱해요. 네. 혹시 걸리셨던 분? 나 네. 여기 한번 걸렸었어요. 아, 얼굴에. 아, 예. 우리 어머님은 어디, 대상포진이 어디에 생겼어요? 아, 배 쪽에. 예. 다른 동네 가면은 그래도 대상포진 한 3분의 1 정도는 걸리셨는데 여기는 2분만 걸리셨네. 예. 대상포진이라는 병이 뭐냐면 얘들은 어렸을 때 이렇게 물집 생기고 이렇게 수포 생기고 이렇게 얼굴에 막 이렇게 빨갛빨갛하고 수포 생기고 이게 몸에 생기는 병이 뭐가 있어요? 앞세기라는 거 그런 병 같더라고요. 그 앞세기라고 그래야 돼. 앞세기. 애기들 그 혼역하기 전에 그 나오는 거. 수두라고 들어봐요. 수두. 예, 물집 생기고 그 수두라는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하고 대상포진이라는 걸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가 균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려서 그걸 앓고 지나갖고 있다가 내 몸속에 갖고 있다가 몸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신경에 있어요. 이 척추에 이게 신경이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다가 몸 상태,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그때 다시게 염증을 일으키고 물집을 생겨요. 물집이. 그래서 이 대상포진이란 뜻이 대가 띠 대자예요. 띠처럼 이렇게 띠 모양으로 포진이라는 게 수포 물집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아, 그런 것이군요. 그럼 대상포진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띠처럼 한쪽에 물집이 생긴다고 해서 대상포진인데 처음부터 물집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따끔따끔 따끔따끔거리고 뭐가 꼭 벌레 물리고 어디 두드려 맞거나 어디가 부딪힌 것처럼 근육통인 것처럼 이렇게 아플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감각도 좀 멍멍해지고 좀 둔해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물집이 하나 둘 툭툭툭툭 붉어지거든요. 그 병이 대상포진이란 병이고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 두드러기 나고 어디 하면은 가렵고 이러는데 이 대상포진은 아파요. 통증이 생긴다. 그게 가끔 쏴요. 예, 따끔따끔 쏘고 그게 신경에 이렇게 망가져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치료하고 하면 잘 좋아지는데 피부가 깨끗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는 거기에 신경통이 생겨요. 통증이 계속 아프실 수가 있다고. 어머님 아까 대상포진 알았을 때 많이 아프셨었어요 그때 처음에? 그냥 따고 예. 처음에는 좀 따갑다가 그러다가 뭐가 나왔어요? 뭐 이렇게 이런 게 나오고 예, 물집이. 예, 그리고 어머님은 어디에 생기셨다고 아까? 밭에서 일하다가 베란간에 따끔따끔하더니 여기 눈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언제 그러셨어요? 오래됐어요. 예. 대상포진이 생기는 부위가 주로 가장 많이 생기는 데는 가슴 쪽하고 아니면 배에 생기고 등 쪽에 생기고 우리 할아버지가 알았는데 가슴으로 생겨가지고 뒤끝까지 가다. 예. 그러니까 한쪽으로 아주 심하게 오는 경우는 한쪽이 가슴부터 등까지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게 금방 우리 어머님처럼 얼굴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한쪽에 생기는데 이마하고 눈 쪽에 생기기도 하고 귀 뒤쪽까지 생기긴 하는데 이게 아주 심하게 오서 이 피부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눈이나 귀 듣는 신경에도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나중에 귀를 잘 못 들을 수도 있고 또 시력이 많이 떨어지고 실명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병원에 자주 가기 힘든 농촌의 특성상 예방접종은 더욱 중요한데요. 그중에서도 대상포진 예방주사는 필수입니다. 혹시 그래서 많이 여기가 조금 뜨끔뜨끔하고 어디 뭐 결리고 담 들렸나 했는데 나중에 물집 같은 게 톡톡톡톡 붉어지면 바로 병원을 가 보셔야 돼요. 그대로 놔두면 더 커지고 이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미리 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그 대상포진 예방 접종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우리 어머님처럼 또 우리 어머님처럼 예전에 대상포진 걸렸는데 또 다시 걸릴 수가 있느냐? 걸릴 수 있겠어요? 걸릴 수가 있어요. 면역이 약해서 그러면. 예, 그러니까 뭐 면역이나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올 수가 있으니까 걸렸던 분들도 또 올 수가 있으니까 대상포진 예방 접종은 맞으시는 게 좋으세요. 내 건강을 미리 지키는 습관, 폐렴 예방접종. 그 다음에 폐렴 예방 접종, 정확하게는 이제 폐렴 구균 예방 접종이라고 그러는데 이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곰팡이 때문에 될 수도 있는데 이 세균 중에서 폐렴 구균이라는 그 세균이 그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의 한 50에서 한 60%가 되거든요. 폐렴이 오면 어떻게 돼요? 무슨 증상이 나타나요? 폐렴이 오면? 네, 감기가 세면 폐렴이 되고 기관지 천식이고 어디에 생기는 병이에요? 폐렴이라는 게 폐에 생기는 거예요. 폐에. 예. 쉽게 이야기하면 폐염증이 생기는 거죠. 폐렴은 감염으로 인해 폐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노인 환자가 대부분이며 사망률도 높은 편입니다. 기침할 거고요. 예. 그리고 가래 아주 색깔이 짙은 노란색 가래가 계속 나오고 열이 나요. 열. 우리 이제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나잖아요. 그 열이 나면서 기침하고 가래가 생기는 게 그리고 뭐 피까지 나온다. 뭐 그러면 혹시 단순히 감기가 아니라 혹시 폐렴이 아닌지 한번 우리가 의심하라고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그걸 치료를 안 하시면 폐가 망가져서 폐렴 때문에 노인들 특히 80세, 90세가 되면 돌아가시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폐렴 때문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그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예방접종이 폐렴 구균 예방접종이라는 게 있어요. 폐렴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폐렴 안 걸리도록 예방접종.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예방접종. 접종 후에는 꼭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는데요. 주사를 맞고 나면 거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주사 자리가 좀 어떤 경우는 좀 빨갛게 달아오르기도 하고 통증도 있고 부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그 주사를 맞고 나면 엉덩이 주사나 이렇게 맞고 나면 이렇게 많이 문지르잖아요. 요즘에는 문지를 필요 없으세요. 예. 일부러 이게 약이 잘 퍼지라고 문지르면 오히려 이게 이 자리에 덧나고 염증이 더 생길 수 있어서 그냥 피만 출혈만 안 생기도록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문지를 필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피만 안 나도록 하고 의사를 딱 정해가지고 주치 비슷하게 가서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전에 검사에서 뭐가 이상이 있었는지 또 전에는 무슨 예방접종을 맞았는지 다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를 딱 정해가지고 그냥 맡기시면 돼요. 또 한 가지 좋은 방법 금방 쭉 말씀드렸듯이 병에 안 걸리도록 특히 독감이나 대상포진이나 폐렴에 안 걸리도록 꼭 예방접종을 좀 하시는 게 좋으세요. 예. 잘 들으셨어요? 예.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예방인 만큼 행복한 백수행생을 위해 예방접종하는 거 잊지 마세요. 노인에게 꼭 필요한 예방접종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독감, 대상포진, 폐렴은 정기적인 예방접종이 필수고요. 독감
독감과 폐렴 예방 접종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의보감의 특별 코너 명의에게 묻는다. 작물이면은 이제 그 이파리가 깔끄러운 털 가진 작물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열리는 열매는 먹으면 다 알레르기를 일으켜요. 예. 그게 그 알레르기라는 게 어떤 증상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가려워요. 몸뚱이가 아, 그냥 몸이. 몸뚱이가 예, 그냥 예. 아주 그냥 몹시 가렵고 그냥 주로 그냥 요런 마디 혀가 이런데 이런 저기가 그렇게 더 심하게 예.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제 젊은 사람들은 조금 어디가 다치더라도 금방 회복이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조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뭐 주로는 이제 음식물이나 뭐 호흡에서 조금 그런 알레르기나 이런 두드러기가 좀 더 나실 수 있으세요. 노인분들이 되셔서 가려운 원인의 가장 많은 건 피부가 건조해져서 그러세요. 건조해져서. 조금 우리 얼굴도 그렇고 피부도 이 조금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얼굴 이렇게 하면은 기름기가 조금 이렇게 묻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 이 피부 밑에 있는 피지선이 다 위축이 돼서 기름이 어느 정도 이렇게 피부를 보호해주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피부 건조증 때문에 많이 가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 워낙 또 가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목욕하거나 이렇게 씻을 때 너무 비누칠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특히 겨울철에는 비누칠을 많이 해버리면 이 피부에 있는 피질, 기름 성분이 다 씻어져 나가면 보호가 안 되니까 더 가렵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목욕도 좀 적게 하고 너무 비누칠을 많이 하지 마시고 그리고 꼭 중요한 게 로션 있잖아요. 애들 베이비 로션처럼 그걸 꼭 씻고 나면 좀 충분하게 발라주시면 가려움증이 훨씬 좋아지세요. 예. 혈압약을 먹는데요. 예. 저는 그냥 아침에 빈속에다도 먹고 그런데 또 오메가3인가 뭔가 그런 거 예. 먹으면 좋다 그래서 그냥 통합해서 먹는데 예. 그게 괜찮을까요? 예, 약은 뭐 내가 지금 세 알을 먹는데 이게 약마다 어떤 약은 보통 약은 밥 먹고 나서 30분 후에 먹으라는 약이 있고요. 또 어떤 당뇨병이 있는 약은 식전에 먹으라는 약이 있고 또 어떤 약은 밥을 먹으면서 먹으라는 약이 있는데 뭐 금방 말씀하신 혈압약하고 오메가3는 같이 드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상관없는데 뭐 그냥 종합약이 좋다니까 또 욕심에 건강이 좋다니까 그런 약도 먹고 저런 약도 먹고 네. 한꺼번에 먹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의사가 처방한 약은 꼭 드셔야 되고요. 예. 또 이제 무슨 종합 비타민이나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약을 이제 식품을 드시는데 너무 이것저것 많이 먹는 건 좋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자녀분들이 선물을 했거나 누구 추천을 받아서 먹고 내가 많이 피곤하고 기운 없고 어디가 안 좋아서 무슨 건강기능식품을 먹었는데 이게 좋다고 했는데 그걸 먹고 효과를 봤으면 꾸준하게 드시는데 효과도 없는데 계속 먹을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너무 약을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처방받는 거 본인이 또 약국에서 받은 약, 또 종합 비타민, 또 자녀분들이 또 사주는 식품 이러는데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너무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으세요. 오히려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예. 마을 곳곳을 발로 뛰었던 오전부터 알찬 내용의 강연까지 글갱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했던 참 정겹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을에 와서 여러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아침부터 와서 뭐 집에도 가보고 어떻게 사는지 무슨 약 먹는지도 이렇게 이제 좀 보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정이 있고 따뜻한 마을이라고 생각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을철 농사 지으면서 좀 조심해야 될 열이 났을 때 좀 조심해야 될 병들 그리고 건강할 때 좀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또 예방접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를 드리면 이제 10월, 11월이 되면 올 겨울에 오기 전에 꼭 독감 예방접종 맞으시고요. 또 그때 폐렴, 구균 예방접종도 맞지 않으셨다면 꼭 맞으셔야지 건강하게 더 오래오래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100살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건강하고 몸 혼자 움직이고 혼자서 밥에 먹고 활동하고 이렇게 하시려면 좀 이런 금방 말씀드렸던 걸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용균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한 명의 특강. 글갱이 마을 주민들의 행복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고맙지요. 아무리 아는 거라도 다 다시 가르쳐 주시고 다 그러니까 고마웠죠.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는 예방 접종도 잘하고 그래야 되는 음식도 잘 갖춰서 먹고 움직이고 노인분들은 우선 그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 건강에 대해서 저기 그렇게 좋은 말씀 하셨잖아. 그래서 무슨 이제 여기 또 안 맞았으면 맞고 해야지요.